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TJS 20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그 비동기 에이작스 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데이터 스토어 내 기본 뼈대인 에이작스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물론 데이터 조작을 할 때 뭐 스토어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가공을 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취지에 맞게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인데 요걸로 이제 에이작스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클래스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리드에서 한 번에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 뭐 그리드 목록을 표출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트리에 리스트를 나오게 하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데이터 스토어를 쓰는 거고, 그 외에 뭐 별도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쓸 때는 데이터 스토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초적인 에이작스를 사용을 하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법은 ex.ajax. 이거 자체가 클래스고 request 이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아마 jQuery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주신 다음에 URL 해서 내가 호출할 URL 그리고 메소드 방식, 얘는 뭐 포스트 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관한 선언을 해주시고 파람스,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서버로 보낼지 키 밸류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uccess, success 뭐 response라고 줄게요. 이거는 응답을 받았을 때 받는 문법. 그리고 failure이 있어요. failure. 얘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떠한 응답을 못 받을 경우 여기에서 값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버를 종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CORS로 원격 크로스 도메인에 있는 API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8080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paging.jsp라고 리스트 페이징 관련해서 만들었던 API URL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JSP고 메소드는 뭐 포스트 get으로 기존에 줬지만 우선 우리는 앞으로 포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리스트 페이징 처리했던 리스트에서 필요한 건 스타트 리미트. 데이터 스토어에선 이게 기본적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냥 에이작스로만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스타트, 얘는 리미트 이렇게 키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넘어온 값을 받을 땐 이 넘어온 파라미터 키 값이 되겠죠. 여기서 스타트는 뭐 10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하나 데이터를 찍어 보겠습니다. console.log 리스폰스, 그 다음에 failure에도 똑같이 리스폰스, 이렇게 호출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localhost 1841 호출을 하고 콘솔이니까 F12 개발자 모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얘가 뭔가 응답이 나왔는데 성공 코드 여부는 스테이터스예요. 자, 얘가 fail인지 성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il, 얘는 success, success. 자, 이러고 다시 한번 콜을 해보도록 할게요. success로 가나 failure로 가나. 서버를 꺼놨으니까 당연히 failure로 응답값을 받겠죠. 그러니까 에러 커넥션 뜨고 fail 떴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로 호출을 했는데 응답값 접근을 못하니까 여기 failure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뭐 CORS 설정을 안 하더라도 똑같이 failure 쪽으로 떨어지겠죠. 코드 값이. 요거에 대한 이제 실패값. 그리고 한번 서버를 키고 응답값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웹 서버를, 그러니까 API 서버를 켰다 가정하고
다시 한번 재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호출을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 쭉 나오고 뭐 문자열의 제이슨 개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API를 제이슨 형태로 받을 거니까 이 리스폰스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파싱을 해줍니다. 파싱은 뭐 리스폰스 텍스트가 되겠죠. 얘는 ext.decode 디코드라고 만약에 선언을 해주시면 제이슨 규격으로 돼 있는 값은 지가 알아서 제이슨으로 파싱을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면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리드라든지 기타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에 맞춰서 요 서세스 부분에다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우선 얘는 주석으로 이렇게 막아 놓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번 그리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ext.create ext.panel 그리고 width 500 height 500 자, 어디에 위치 render to ext.get body 자, 주고 items xtype 그리드는 하나니까 layout fit 주고 자, 그리드에다가 컬럼 정해줘야죠. 컬럼스 xtype이 아니죠. 텍스트 키를 보고 따라해볼게요. 시, 군구, 동 그냥 텍스트를 시라고 주고 데이터 인덱스 시 자, 컬럼은 3개로 하나, 둘, 셋 군, 구, 동 맞나? 네, 군구는 시군에 해당되는 거고 군구 동 자, 이게 되나요? 스토어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스토어를 선언한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냥 필즈에다 시 군구 다음이 동 데이터 값 얘는 메모리 방식으로 이렇게 받을 거예요. 에이작스 콜 할 때는 여기다 프록시 설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냥 빈 껍데기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신텍스 에러 났네요. 자, 보시면 스토어 이런 식으로 디버깅이 충분히 가능해요. 개발할 때 보통 대부분 콤마나 대소문자 구분으로 문법 틀린 거 이게 아주 많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껍데기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요 데이터 값에 이 에이작스를 사용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리스너라고 배웠던 게 있죠. 이벤트. 예. 그래서 리스너스 맞나? 여기서 박스로 애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펑션 뭐 obj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해당 객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listeners 박스레디가 뭐냐면 이 onReady랑 유사한 거예요. onReady 같은 경우에는 HTML 위에서 아래로 쑥 돈 다음에 최종적으로 ext.onReady로 호출하는 거 이런 개념이면 이 박스레디는 그리드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준비 뭐 렌더라든지 애프터 렌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그 이벤트 리스너들을 사용해 본 결과 박스레디가 제일 안정적으로 레디에 제일 가깝게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박스레디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박스레디에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리드가 생성이 된 다음에 표출이 되기 전 요 에이작스 콜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제이슨 코드로 이렇게 값을 받아옵니다. 하고 뭐 리절트는 이렇게 리절트에는 요 제이슨
아이고, 콘솔.로그. 자, 제이슨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페이징 기준은 아니고 그냥 데이터 요 10개의 데이터만 요 그리드에 표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리절트를 요 그리드에 스토어를 찾아서 그냥 얘를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냥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에 셀렉터를 배웠습니다. 그 셀렉터는 요 OBJ는 그리드 객체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get store 이렇게 하면 아마 스토어 객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하면 뭔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그러면 스토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드에 스토어를 get한 상태에서 얘에다가 얘는 그냥 변수로 쉽게 담아 보도록 할게요. 바스토어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록시를 설정한 에이작스 스토어는 그냥 이것 점 로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에이작스 콜을 통해서 콜백 받아서 알아서 그리드를 목록을 이렇게 출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 방식일 때는 로드가 아닌 로드 데이터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제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다중적인 어레이 형식의 제이슨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임시로 넣어줄 때 로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요 스토어 메모리 방식을 했을 때 데이터에다가 C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넣어줬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에이작사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리드에서 리스트를 뽑아줬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어차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우선 필요 없더라도 로드를 하고 요거는 우선은 이렇게 뭐 오브젝트 타입에서 데이터가 있고 토탈이 있으니까 리저트가 아니라 리절트에 담겨있는 애들 중에 배열값 요 데이터라는 키값을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토어에다가 이렇게 일괄로 호출을 할 때는 로드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이작스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빈 그리드를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빈 껍데기 저장소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로드가 아닌 배열을 파라미터로 넣은 로드 데이터 이걸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그 값에 맞춰서 그리드의 컬럼에 이게 매칭이 돼서 알아서 자기가 표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변적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로드에서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로드 데이터 호출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제이슨을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로드 데이터를 누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좀 말이 빠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기존에 했던 거 거기서 이제 좀 더 심플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보통 여기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벤트 리스너 선언하고 뭐 펑션 넣고 뭐 이렇게 막 길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추후에 배우는 걸 동작을 시키자면 개념은 그냥 얘가 별도로 컨트롤러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 펑션 메소드명만 주면 돼요. 메소드명만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거랑 비슷해요. 뭐 펑션 뭐 메소드 이렇게 주고 여기다 뭐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처럼 요거를 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중에 간단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법. 에이작스 호출하는 거랑 리스너에서 박스 레디.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식이죠. 메모리 방식. 빈 데이터 공간 선언만 해놓고 얘는 그냥 껍데기 이렇게 다 뷰단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벤트 리스너의 박스 레디 일로 들어가서 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동시에 요 석세스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뭐 ext 디코드를 통해서 제이슨 규격 값을 오브젝트로 받고 여기서 요 오브젝트.getStore 그러니까 요 박스 레디 그리드 자기 자신 여기에 대한 로드 데이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또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패널 쪽에다가 리스너를 한번 줘볼게요. 패널에다가 박스 레디 동일하게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큐먼트를 보셔가지고 이 이벤트 리스너가 해당 컴포넌트에 지원을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줄게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건 패널 아래 그리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패널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에이작스 콜을 해서 그 하위 단에 있는 그리드의 스토어에다 담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obj.getStore 하면은 패널에 스토어가 없으니까 undefined 뜨겠죠. 여기서 점 다운 그리드까지 내려가서 스토어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셀렉터만 바꿔줬을 뿐이고 위치 변경 했죠. 결국 다시 실행을 하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걸 빼볼게요. 빼면 스토어 자체를 한번 콘솔을 찍어볼게요. 콘솔을 찍으면 아마 undefined이 뜰 거예요. 못 찾았으니까. 없다 이 말이죠. 결국엔 우리는 그리드의 스토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패널 아래에 있는 그리드 셀렉터하고 그리드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어 getStore 이렇게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제이슨 어레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빡 하고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예, 오늘은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작스 요거 문법은 기존에 jQuery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URL 뭐 이렇게 파라미터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데이터하고 이렇게 주고 뭐 success 펑션 주고 뭐 실패 fail 주얼 뭐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 이거랑 거의 동일한 문법이다 보니까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그리드나 트리에 썼던 데이터 스토어는 별도의 뭐 이렇게 작업이 필요 없이 요 특정 그리드만에 아니면 트리만에 대한 데이터 규격이 정의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별도의 기능을 선언을 안 해도 그냥 store.load 아니면은 그냥 스토어 자체에다 오토로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리스트에 나타나는 그런 녀석인 거고 별도로 만약에 에이작스로 사용해서 그리드 스토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서 각각 특정 영역을 이렇게 받은 데이터들 이렇게 놓고 싶다 이럴 경우는 ext.ajax.request를 사용해서 ajax 콜을 해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인데 우리는 빈 스토어에다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를 그냥 로드 데이터만 했을 뿐이고 자 여기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엑스타일 패널 주고 그다음에 뭐 HTML 땡땡 레이어 핏은 뺄게요. 여기서 뭐 width 500 height 뭐 한 200 하고 그리드를 width 500 height 그리드 300. 그러니까 가로는 어차피 500이니까 500으로 전 준 거고 높이 값만 각각 나눠서 줬어요. 자, 우선 HTML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HTML 태그가 먹혀요. 뭐 H2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 태그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요 어디야 EXTJS의 index.html 안에 요 바디 안에 우리가 선언할 건 없어도 요 HTML이 꼭 필요할 때는 요 HTML이라는 속성에다 HTML 코드를 짜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 여기에서 셀렉트를 각각 찾아볼게요. 얘는 그리드 찾았죠. 스토어에서 result.data를 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절트에서 어떤 코드들이 내려오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로그. 자, 실행을 하면 자, 토탈이 있습니다. 총 개수죠. 이 토탈도 한번 이 패널에다 한번 출력을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에이작스는 이게 좀 장점입니다. 뭐 obj.down 패널 update 하고 result total 이렇게 하면은 토탈 값은 상위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그리드에 정의되어 있는 어레이 데이터는 여기 그리드에 표출이 되는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스토어에서도 콜백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셔도 동일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에이작스는 여러 개의 어떠한 작업들을 진행할 때 편한 거고 데이터 스토어는 단순히 그냥 그리드나 이런 어떤 규격에 맞춰진 녀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CRUD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CRUD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각각의 선언된 URL에 등록된 건 등록된 걸로, 수정된 건 수정된 걸로, 삭제된 건 삭제된 걸로 이쪽 URL로 각자 보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한 방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 즉 이제 트랜잭션 처리 같은 경우가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뭐 그리드의 데이터 스토어에 프록시를 설정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버튼 기능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에이작스를 통해서 서브밋으로 보낼 때 유용한 겁니다. 예, 오늘은 에이작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EXTJS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블로그나 역시 이렇게 뭐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